제목이 리크루팅의 판을 바꾸는 실전 핵심 전략이에요. 사장님들 그 리크루팅 잘하고 싶으세요? 네. 이 사업에서 리크루팅은 너무너무 중요한가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쵸? 입문한 동기가 다 달라요. 조금 전에 정유진 사장님은 어떤 액티바이즈 한 잔으로 입문을 했고, 제품에 관심이 전혀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입문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상태지만 시작을 시도했어요. 예. 조금씩 우리의 어떤 말의 형태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다 무엇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시스템 소득을 통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거는 우리의 공통된 어떤 이 일을 선택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 소득은 뭘까요? 제가 옆에도 써놓은 것처럼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실 시스템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관여가 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데 굉장히 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창출되는 소득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잘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면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아셔야 돼요. 예. 네트를 만들긴 만드는데 무너지지 않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어떤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고 간과하다 보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요. 아무리 같은 행동량을 계속 반복해도 언젠가는 나의 네트에 오토십들이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 먼저는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사람들이 말씀해 주신 답변 안에 있었어요. 소비자 위주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있고 이 밑에 제품들이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 제품 너무 좋잖아요. 소개는 무조건 나거든요.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네. 이분들은 교육된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쵸? 제품이 좋아서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호전 반응, 이거에 대한 어떤 소비자 관리 이런 거 다 해 주고 계시죠. 그쵸.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가 그거에 대한 후속 관리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네트가 굉장히 대부분 다 소비자라면 아마 사장님들은 이 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나의 업무의 양에서. 그리고 이분들 또한 간간히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깐요.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 소개할까요? 주로 건강이 안 좋은 아픈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스폰서 티업을 하나요? 여기 오는 분을 티업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를 저에게 엄청 티업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이분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런 걸 반대로 티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갔을 때 그 상대방은 약팔로 온 어떤 아줌마이거나 아저씨이거나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경계와 선입견이 가득한 현장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뛰어보신 분들은 이 현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소개도 하다가 중단해요.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아까 막 얘기한 것처럼 PM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앞에서 눈이 막 떠지고 너무 좋은 사례들을 하루 이틀 만에 경험하니까 흥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좋아서 막 전달을 하십니다. 제품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막 소개하니까 저희가 전달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부정을 겪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건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달을 했을 때 다단계잖아. 어. 제품을 또 전면에 세우니까 비싸. 쿠팡에 더 싸. 이런 어떤 부정들을 계속 겪어요. 그리고 또 호전 반응, 자기가 전달했는데 호전 반응이 너무 시게 와서 막 응급실 가버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어떤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속에도 연결되지 않는 거를 아마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소비자 위주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2대, 3대, 4대, 5대, 6대 날 때 누가 가요? 결국에는 제가 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으로만 계속 전달하고 조금 전에 이인주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냥 제품 팔러 온 누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인주 사장님이 잘했던 건 여기에서 사업성을 보여줬어요. 보상을 푼 거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찌 보면 이인주 사장님이 몇 대에 걸쳐 후원을 했지만 거기서 누군가 사업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후원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대, 20대 쭉 내려가겠지만 거기에는 그런 어떤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나는 그 사람을 핸들링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사업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네트는 언젠가는 무너지지 제품 때문에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탄탄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데요. 이분들이 중간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싸게 파는 쿠팡이나 다른 곳에 이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의 경험도 그렇고 아마 사장님들이 경험하시면서 동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업자 위주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요. 실제로 사장님들이 사업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업성의 기회를 받기 때문에 상식적이어서 배워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본인들이 스스로 제품 공부도 하고요. 호점 반응 공부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매니아가 되세요. 처음에는 3종으로 입문하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저 제품 저 제품도 나도 체험해 봐야겠다. 먹어 봐야겠다. 내가 지금 먹으면서 느끼는 이 호전 반응을 스폰서한테 계속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해돼서 본인의 호전 반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어 아주 뭐 작게 네트를 펼치든 크게 네트를 펼치든 그분들 스스로 들어오셔서 공부하는 교육된 프로슈머로 바뀌기 때문에 그 호전 반응 후속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해했고 내가 나와 함께할 5명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이 네트를 펼쳐 나가는 거죠. 네. 이분들이 쿠팡이나 더 저렴한 인터넷 관련 문제를 제기를 할까요? 이걸로 엄청난 소득도 벌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어떤 예비 파트너나 또는 만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쿠팡 얘기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면요. 그분한테 사업성 제대로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사업을 비전을 전달했으면. 예. 그리고 이분들은 상식적이라면 배우려는 태도로 시스템에 조인되고요. 더 나아가 더 큰 가치를 보고 리더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탄탄한 그룹은 내 팀 안에 리더가 몇 명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리더를 창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인재들을 영입했을 때 리더로 같이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를 찾는 리크루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어떤 메시지 전하고 있지? 그리고 어쨌든 제품도 좋고 제품으로 소개가 받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제품과 사업에 대한 이 메시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전사에 있을 때 엄청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거기에서는 소비자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잘 만들었어요. 막 데모도 잘 보여주고 했는데 '내가 팀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리크루팅이 안 되는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봤더니 현장에서 제품 보여주는 일에 거의 90%를 쓰고
보상은 한 10% 정도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 이야기는. 그러니 내가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는 제품이 훨씬 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있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완전 틀었습니다. 제가 이때 어느 정도로 틀고 싶었냐면 고민을 했냐면 여기 보험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보상을 너무 전달하고 싶은데 제품으로만 소개를 받으니까 이 보상 전달하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 하셨죠? 제품은 막 전달했는데 이 보상으로 딱 풀려고 할 때 이 차가운 이 공기를 내가 좀 잘 못 견디겠어서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완한 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소비자를 통해서 입소문 내서 이렇게 광고가 돼서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에게 캐시백을 주는데 그래서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이 제품을 그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고지 의무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우리 보험할 때 고지 의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전달해야 되는 거는 고지 의무다. 근데 그 듣고 나서 해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의 책임은 고지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그 의무를 전달해 드릴게요라고 하고 보상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게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보상을 풀고 싶었고 사업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고민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뀌면서 실제로 완전히 틀고 그때부터 리크루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주한 사장님이 이거를 그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팀들에게 강의로 공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장님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리크루팅을 했는지. 결국에는 리크루팅은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지 리크루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선입견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내가 결국 하고 싶구나라고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어떤 매력이 있나요? 상대방들이 원할 수 있는 거. 어떤 부분을 우리는 이 메시지로 나눌 때 그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보일까요? 그리고 나는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권리소득에 대한 이해, 자산,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쵸? 네. 다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업을 선택하셨어요. 결국 이게 이해가 돼서.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제품으로 전달을 받았더라도 이런 이야기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리크루팅 아까 틀었다고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핵심 포인트 5가지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이야기 나눈지 한번 나눠 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현장에서 해 봤을 때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호기심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품으로 소개받았을 때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탑 셰프 하나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만났을 때 제품을 데모를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만났을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상대에 대한 가장 좋은 질문은 저희 나박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어렵지 않으시죠? 이 질문을 못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음. 그러면 그분들이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 만족하는지 또 소명 의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쭉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하는 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가능한지 여쭤봐요. 그리고 가끔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요즘 최대의 관심사, 어 왜냐면 뭐 다음 어떤 다른 걸 찾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근데 이 내용이요. 좋든 좋지 않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어떤 분인지 잘 알면 됩니다. 그다음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먼저는 피밍 아웃을 해야겠죠. 사람들이 지금 피밍 아웃도 안 돼 있으시면 이 사업에 주는 가치를 먼저 배우시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거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독일 PM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친구를 만났어. 친구야, 나 올해 지금 최근에 독일 PM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시작했어. 너 혹시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둘 중에 하나죠. 있다, 없다. 네. 어떤 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매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있다, 없다로 구분되겠죠. 없다고 하면 "아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매력이 뭔지는 모르시겠네요." 라고 하면 되고요.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떤 거라고 알고 있으세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접하셨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 어떤 거라고 알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드뭅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매력을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 진짜 본질과 이 매력에 대해서 어필하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소득이나 레버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그런 매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이 그다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일이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력을 알리시면 돼요. 이 안에서 많은 거를 다 풀 필요는 없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냥 전달하시면 돼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큰 매력은 평범한 사람이 건물 같은 자산을 만들 수 일이라는 게 매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걸 통해서 시간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소득에도 관심이 있고 또 자는 동안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에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지금의 상태가 평생 직장도 없고 또 불안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소득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고개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요. 이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소득을 만들 수만 있다면야 좋지." 그렇게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땡땡 씨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여쭤봐요. 어 어찌 보면 살짝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에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 "그렇죠." 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은 반드시 합니다. "누구누구 씨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계속 들어오는 수입으로 연결되는 일이 아니라면 PM 비즈니스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사사분명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요. 전체의 전 세계 인구의 95%가 노동소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이런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 아무리 스펙이 훌륭하고 변호사, 의사, 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95%의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더 어떤 다른 분들의 직업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저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뭐 잘 나가는 뭐 변호사고 그렇다 할지라도 파이프라인 소득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하는 일이 그만두었을 때 수입으로 연결되는 일이 아니라면 PM 비즈니스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제 부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다 보니 이 일을 뭐 다단계네, 나한테 제품 팔러 왔네, 비싸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때의 부정은 뭘까요? 이때 나오는 부정들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이때는 사장님들이 많이 겪는 듣고 있는 부정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아는 사람 없어요. 설명을 잘 못해요. 판매를 못해요. 다단계 못해요. 엄청난 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를 풀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결국 부정의 이유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러려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 친구는 이런 네트워크에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 이모가 막 제품을 그렇게 판매하니까 강매처럼 느꼈구나. 여러 가지 부정의 이유를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런 일이라면 나도 못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판매는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거든요. 제가 잘 팔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잘 팔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신 다음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인주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팀에 대한 그런 프로모션하고 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차이점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사업을 하는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팀과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은 다르더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거기에서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나는 이랬는데 그런 말들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알아봐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덧붙이는 거는 이 이야기는 해요. 한마디로 너 부자 마인드 갖고 있으면 알아봐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랑 부자랑 다른 점은 정보에 대한 열린 마음이래요. 그래서 사실 부자들이 기회를 잡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어요. 그리고 잘 알아본 다음에 신중히 결정해요. 프랜차이즈 처음에 생길 때, 최초에 생길 때 엄청나게 어떤 불로소득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거를 뭐, 너가 일하지 않는데 그들의 로얄티를 너가 왜 받아? 이랬을 때요. 진짜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그곳까지 가서 그 정보를 듣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다음에 프랜차이즈 확장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그 마인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너가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잘 알아보고 결정은 신중히 해라, 대신에. 어,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그리고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면 좋겠어.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세팅하세요. 보통 시간은 이때가 괜찮아? 어, 이런 거를 알아보고 할 때 이 시간이 괜찮아? 우리 팀 그 스폰서 사장님이 너가 궁금한 걸 잘 알려줄 것 같은데 미팅을 잡아보기 위한 약속을 바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나누고 다니면 사람들 어떤 미팅이 잡힐까요? 사업 미팅이 잡히죠. 네. 적어도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앉아 있을 거예요.
완전 재미있는 미팅. 네. 저희가 갔을 때 정말 약장수 원고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은 생겼거든요. 부정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부정은 스폰서들이 만나면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가 만약에 아이템도 보여줄 수 있고 보상까지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되신 분들은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너무 훨씬 수월합니다. 제품을 꺼내기가. 왠 줄 아세요? 어, 이런 자산을 만들 때 재구매가 되는 아이템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내가 보여줄게. 이거 일단 한 잔 마셔봐. 라고 하면서 너가 먹어야 돼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확장될 걸지로 풀면 상대방도 자기한테 제품 파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체험, 데몬, 보상. 보상에서 왜 자산이 되는지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이게 안 되면 아까처럼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크루팅을 저렇게 방향을 틀었더니 제가 심지어는 인스타로 만난 DM을 보낸 분한테도 저 이야기를 풀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주변에 하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매력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DM으로. 어. 그러면 혹시 어떤 일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러이러이러이러하고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제 윗사람만 돈 벌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혹시 누구누구 씨는 이런 거에 대한 소득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건 관심이 있죠. 어. 그러면 그거를 알아보세요. 저랑 만나서 제가 그거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분과 광명에서 만나서 그분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거가 되고 장착이 되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면 잡히는 미팅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멘트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멘트를 갖고도 누군가는 리크루팅을 하고 누군가는 리크루팅을 못할 텐데요. 어떤 요소 때문에 못할까요? 현장에서 리크루팅이 되는 진짜 요소는 뭘까요, 사장님들? 내공과 확신. 네. 답어들 만날 때, 그래도 욕구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맞죠? 또 있을까요? 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 너가 원하는 거를 내가 줄 수 있다는, 네, 맞아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내가 막 눈이 이글거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확신인가요? 근데 이 확신은 결과를 내거든요. 상대의 부정보다 나의 확신이 더 큰 상태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매니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 해강북을 보더니 처음에는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가 뒤에 카 보너스 뭐 이런 보너스 나온 거 보더니 집어 던지면서 다단계 먹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남편분이 혹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래요. 그럼 혹시 그 주변 분들 중에 네트워크 하다가 이렇게 뭐 안 좋아진 사례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래요. 그런데 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이 수입을 주는 게 나쁜 건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계속 여쭤봤어요.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네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장착이 돼서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면 이해가 될 텐데 아무 뭐가 없는데 그냥 공동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일 수 있는데 그냥 싫어하시는 거네요. 이유가 없네요. 그랬더니 막 웃으셔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어서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 이 일은 경제학 박사나 진짜 저명 인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딥하게 파고 이 일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라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싫어하시니까 참 안타깝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조금 그러셨나 봐요. 그러더니 근데 저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도 읽고 이게 뭐 이게 시스템 만드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제 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제가 그분의 그 남편의 부정보다 제 확신이 더 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런 대화를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이 일 멋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세요. 라고 하고 마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미팅에서 쭈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 확신이 커야 돼요. 근데 제가 제 확신이 어떻게 커졌을까요, 사장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저는 이 직업이 너무 당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어떤 스펙이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저에게 얘기하셔도 저는 그분들한테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일에 대해서 본질이랑 이 일에 대한 가치와 매력이 저한테 너무너무 장착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장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할 이야기들인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서 리크루팅을 하고 이 요소를 갖추려면 어 배움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현장에서 리크루팅 잘하려고 하는 요소, 오늘 나 사장님이 알려준 멘트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멘트를 전하는 나의 확신, 나의 열정,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 상대를 리크루팅 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지금 사업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제대로 안 배우는 분들이 이 패턴인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호기심이나 호의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매니저 패스를 해요. 와, 제품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몇 명 전달하면 막 할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몇 명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제품을 전달해요. 왜냐하면 제품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사업을 전하기에는 그 확신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누구나 겪는 여러 가지 부정을 경험을 해요. 벌써 막 지인한테 전달했는데 벌써 지금 따다다다다 지금 총알을 맞았어. 이런 상태로 제가 그분을 만나 보면 부정이 더해져서 그만둘 이유로 바뀌어 있어요. 처음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이 일에 대한 가치가 정립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분은 그 부정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가치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가치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일을 올바르게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단어의 키 포인트는 올바르게입니다, 사장님들. 이 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열정이 생겨요. 그쵸. 열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이지? 근데 이거 여기서 주는 가치가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게 나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못 찾았다면 찾으세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찾아지거든요. 노력하면. 그리고 이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쵸. 초반에 처음에 어떤 네트를 구축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어요. 오늘 배웠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네트가 탄탄하고 결국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욕구가 있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전달하고 싶어져요. 그쵸. 그리고 제품이 연결이 됐더라도 반드시 사업의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성공의 원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주축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배웁니다.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 사장님들이요, 이 사업 진짜 잘하고 싶은 분들은 배움에 대한 좋은 태도가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계속 재인식하면서 이 일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열정과 확신이 장착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나가면 리크루팅 해요. 그리고 점점 나랑 생각이 맞는 팀원이 모아지면서 탄탄한 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결국 이들은 상대방의 그 부정적인 것보다 내 확신이 커서 결국에는 그들을 에너지로 리크루팅하는 상태가 된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게 중요한가요, 사장님들? 예. 이 원리로 치면 정말 배워야죠. 그런데 배우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스템에 항상 나오고 있고, 책 보고, 강의도 듣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일단은 자기 객관화가 그쵸. 뭔가가 본인은 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한 방향을 틀진 않은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객관화가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처음에 '왜 계속 소비자는 만드는데 리크루팅을 못 하지?' 막 밤잠 설쳐 가면서 나 스스로 고민하고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달리면서 소리 질렀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답답해서 막 미쳐버리겠으니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방향을 틀지 않거나 발전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시스템에 조인돼 있지만 내가 그런 것과 관련의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배운 것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현장은 많아요. 네. 밖에 나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지 않았죠. 밖에 나가서는 다른 거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언제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 고민이 왔을 때, 내가 흘려듣지 않고 깊이 들여다볼 때 이때는 인제 진짜 내가 배운 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잘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분명히 적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8단어에서 이 책 이 견이라고 하는 분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박욱현 작가가 8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해서 하나씩 풀어 준 거예요. 이 견은 볼 견이에요. 사람들이 책을 진짜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대요. 우리 주변에 책 많이 읽었다고 하는 분들 진짜 많이 만나죠.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배운 것들이 적용이 된지 안 된지는 또 다른 문제죠. 사람들은 많이 보려고 할 뿐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호학심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에서 좀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심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본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내가 배웠다면 그걸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배웠지만 흘려보낸 것들이 많으면 내 머리에 없으면 꺼내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만 내가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청이 아닌 견문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긴 하는데요. PM 비즈니스 재밌으신가요? 지금 어떤 분은 재밌게 사업 전개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좀 어렵고 두려워요."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재밌으세요, 사장님들? 내가 어떤 일이 재밌어질 때는 어떨 때일까요? 결과가 막 날 때? 네. 맞아요. 잘하면 재밌어요. 맞나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잘하면 재밌어요. 내가 만약에 소비자들 그 네트를 많이 만드는 걸 잘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계가 오거든요. '아 왜 내가 계속 막 6 대 7 대 8대 다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혼자 지금 소비자만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이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실제 사업자 네트가 만들어지면서 팀이 확장되면서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뭔가 하고 있으면 팀이 막 커지는 게 느껴지고 진짜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재밌어요. 잘하면 재밌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 잠깐 할 텐데요. 저희 한쪽에 요렇게 아빠가 그 탁구 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탁구 이 채랑 사 갖고 와 가지고 인제 온유랑 첫날 해본 거예요. 온유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못 하니까. 몇 번 했는데 계속 져. 그러니까 못 하니까 재미없고 안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달래면서 막 저기 칸도 너 자리를 좀 더 넓게 해주고 아빠는 좁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재미를 조금씩 붙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랑 시장 가면서 "온유야, 탁구 재밌어?" 그랬더니 재밌대요. "진짜? 그때 처음에 재미없어 했잖아." "지금은 재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아빠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 하길래 "온유야, 신기하지. 너가 못할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잘하니까 재밌어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뭔가 그런 거는 내가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할 때 오는 건데 내가 잘하게 되면 재밌어요. 잘하면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지금에 당연히 처음에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잘하게 될 때까지 하다 보고 중요한 건 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열심히 잘하다 보면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는 그걸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PM 비즈니스 잘하는 방법 다른 거 없고요. 잘 배우고 배운 것을 지속 반복하는 것 말고 답은 없다. 요행은 없다. 온유가 결국 탁구를 잘하게 된 건요. 매일 치던데요. 아빠랑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치던데요. 맨날 방에서 똑깍 소리 나거든요. 어. 그게 반복이 돼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너무 잘하게 된 거죠. 잘하고 싶다는 말 파천 사람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한테 따로 스폰서링 요청하고 "너무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람들의 말을 어느 순간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진짜 잘하고 싶으면요. 잘 배우고요. 지속 반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이거를 하는 분들에게 집중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르고 달래서 하지 않는 분들을 이거를 하게끔 하는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80%의 시간을 쓰는 게 이 비즈니스의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싶은가?' 어 그 어떤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태도가 결국엔 너피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음. 요약하면 열정과 확신을 장착하고 열정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반드시 연결고리를 찾고 지속하는 힘을 갖고 확신은 어떤 지식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확신을 장착하고 아까 말한 리크루팅 핵심 키워드 5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일인지 알고 있는지, 이건 자산을 만드는 일인데 너한테도 필요한지. 그러면 연결되는 소득 아니면 "이거 알아봐."라고 하는 이 메시지 내가 계속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의 네트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는 다 리더가 될 거거든요. 첫 단추는 잘 배우는 것부터입니다. 네.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 수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배우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PM 할 때 최소 말씀하시는 게 500만 원이던데요. 500만 원은 벌고 싶다고. 근데 일상 직장 생활에서 그 500만 원을 벌 때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쪽 일의 전문가 아니셨나요? 예. 제가 편의점 많이 알바 예시 드는데 4 시부터 8 시까지 편의점 알바하면 그 시간 안에 하는 거는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진열하고 뭐 이렇게 또 뭐죠? 결제하고 이런 거를 모를까요? 그거는 배운다고요. 그 페이 받을 때도. 근데 여기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스템 써도 500만 원 벌고 싶다면서요. 1,000만 원 벌고 싶다면서요. 근데 안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하는 분들과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누구나 배워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배워서. 네. 처음부터 스펙이 좋고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배워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상식적인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 투잡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이 부업이라는 단어가 아닌 투잡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투잡은 두 개의 잡이에요. 근데 부업은 뭐냐면 본업이 따로 있고 시간 남을 때 보조적으로 부업을 해서 추가 소득 버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인드도 다르겠죠.
두 개의 잡이면 적어도 투 잡이면 그 나머지 하나도 직업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잡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으나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는 하나의 업이다. 하나의 본업의 일종을 내가 두 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배우셔야 되고 똑같이 시간 내고 똑같이 할 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 거여서요. 지금 이제 탑 쉐이프가 얼마 안 남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탑 쉐이프 나왔기 때문에 이때 하는 거 다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걸 원하는 시장이 많으니 활동의 양을 늘려야죠. 어프로치가 이걸로 될 수 있잖아요. 예, 해다방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다른 얘기할 때는 관심 없더니 해다방 얘기하니까 관심을 가졌어. 어프로치가 된 거죠. 그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는 똑같아야 돼요. 저희가 아까 나눈 메시지. 탑셰이프로 들어와도요, 저희가 많이 만나겠지만 그 다음 메시지는 아까 말한 메시지가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리크루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시스템 소득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 반드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팀은 이런 맥락으로 다 같이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사례가 방에 많이 올라오길 바라고요. 결코 결과가 안 나왔어도 저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라고 하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